유가족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먼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와주셨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자주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듯한 것이, 죄송한데 정말 힘드시고 죄송한데 억울하니까, 새끼가 억울하니까 제가 그 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 있는데 하나가 LA 있어요. 그래서 너 시간 되니?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해가지고 6일 날인데 6시에 다이빙벨이다, 마가교회다, 그래서 말했는데 친구 한 명이랑 갔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아빠가 여기에서 정치 목사, 중고 목사로 몰려 있는 걸 알아서 그나마 듣고 사는 애예요. 걔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근데 이제 걔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전혀 이런 걸 못 들은 애란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거 하셨을 때, LA에서 하셨을 때 그 사내 아이가 다 이제 4학년인데 사내 아이하고 제 딸 아이하고 둘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안아주셨어 아빠 이랬어요. 근데 이런 줄은 몰랐다. 아빠가 말했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물려주면 우리 책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띄워주시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보내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열악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 영훈 씨랑 그 무슨 토크쇼 형식으로 해요. 뭐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한 달이 걸러서 이 젊은 아이들이 듣기도 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소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달할 수 있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30대 초중반 아이들은 한국말 못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1.5세 아이들, 2세 아이들 한국말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케이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어서 하는데, 아시안 프라이드 그래도 그 핵심은 코리안 프라이드거든요. 그 코리안 프라이드에서 뭐 아이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어리란 단어도 영어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걸 전해줄 때, 야, 우리 케이팝 끝내줘, 이렇게 해줄 수는 없더라는 거죠. 케이팝, 드라마 이거로 얘기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책도 좀 소개를 해주고 하는데 뭐 제대로 읽지도 못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해주는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요것이 지금 여기 지금 이민자들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교량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께서 단순히 지금 내 새끼 조금 억울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활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조금 더 뭐 힘들으셔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또 여기서 살지만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를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미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제 15일 일정으로 왔는데. 네.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 어디든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프리카까지도 갈 작정입니다. 그런 마음이 유가족의 마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알리는 것, 그 다음에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그리고 언론 많이 오셨는데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제대로 된 보도 좀 해서 많이 알려달라. 그리고 할인
분들한테만이 아니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언론, 미주 언론 그런 분들이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듣는 그 방송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뭐 기본 하루에 한 3군데 정도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크게 확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많이 다뤄주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류는 저희가 한국 가면 또 이렇게 서로서로 이런 정보 교류는 서로서로 할 수 있고 일단은 여기 이 지역 지금 달라스 지역에서의 교류가 먼저 기본적으로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계속 가요. 계속 부모님들이 보내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뭐 2주를 가든 3주를 가든 한 달을 가든 거기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뭐 팽목항 방문 뭐 이런 거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어쩌면 아니, 지금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세월호 일을 유가족은 아니신데 안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페북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페북으로 안산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하고 시간 약속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역으로 이제 모시러 가는 거죠. 오신다는 분을.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하늘공원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납골 땅이에요. 거기를 먼저 가서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그 다녔던 학교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책상 거기를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그 책상을 다 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소로 모시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향소에 오셔서 아이들 분향하고 아이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 대기실로 이제 모시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맞아와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항상 이렇게 코스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짧게 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길게 오시면 팽목은 사실 안산에서 6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가시면은 그래도 훨씬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팽목도 한번 꼭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 시스템처럼 이렇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제 유가족도 만나 뵙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그 프로그램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게 체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역 공동체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게 프로그램이 안내가 돼서 그들이 오면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역 공동체에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기업 저장소 그런 데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랑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심리생계나 대협력에서 이제 조율을 해서 언제든지 그 외부인들이 안산의 분향소를 방문을 하면 안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으로는 언제든지 안내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분향소, 안산 분향소를 꼭 한번 들러달라. 거기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안산 분향소를 들러서 진실을 그냥 한번 눈으로 확인한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는 상황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 안산 분향소가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분향소지. 저 처음에 아이들 이렇게 막 사진하고 이렇게 막 딱 돼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이 250명이죠. 25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아이들 영정사진을 쫙 걸어놨는데 가슴이 턱 막히고 그거는 말로 못해요.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강주에서 재판하시는 검사님들, 판사님들 다 오셔서 분향소에 가서 그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무슨 뭐 1, 2, 3 경장 4년 그런 판결 못 내리실 거예요. 저 개인 생각은 그럽니다.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해요. 안산 분향소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요. 이 교회 1.5배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도 1.5배고요. 길이도 이 공간이 아니고 이 교회 저부터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세월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모님들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어서 봉사자들 컨테이너도 있고 여기 가족 대기실도 있고 공방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애들 애도도 한다 하고 들어가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잘 들어가지 못해요. 부모들조차도 너무 미안하고 제 아이들한테 힘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분향소 앞에서 매일 그 유가족 대기실에 가도 분향소를 못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도 다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저희는 상주잖아. 상주가 매일 그 분향소를 지키긴 하는데 매일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별로 처음에는 다 같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반별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자주 늘 들렀다 가시죠. 늘 들렀다는 가시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분향소를 못 들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 분향소 이렇게 조문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1시간, 2시간 줄서 조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이제 정말 찾는 사람만 찾고 밤새 켜져 있던 불이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가시는 분 너무 이게 눌려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뭐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도 기회가 닿으신다면 한국 들르실 때 꼭 한번 들르시고 혹시 한국 방문하시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들러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장시간인데요. 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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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LA에 있는 계신 분이 부탁하기를 그냥 가서 듣기만 해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주도에 4.3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요. 모든 일상에서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촬영할 때가 100세셨어요. 근데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은 망각이 되고 거의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치매 상태였는데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때 나간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까지 매일 밥을 차려요. 그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하고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고. 그게 젊을 때 아들을 여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게 자꾸 저는 떠올랐어요. 두 분의 심정을 물을 때 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아마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선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가끔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진실 규명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는 혁명으로 진실이 규명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철학적 의미로 받아주세요.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권력, 법에 의해서 진실은 어느 정도 규명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김재동 씨가, 이승환 씨가 문화 이벤트를 하고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해도 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다못해 5.18 같은 경우에도 5.18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개떡 같은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욕을 했어도 정권이 군사정부에서 문민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규명이 된 거예요. 근데 혹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전두환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동조적인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 그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도 그 정치인들을 싸잡아 멀리하거나 비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전술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 가정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과정은 달랐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7시간씩 방치하거나 이렇게 방해를 한 그 정도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 분열 안 되시고 단합하셔서 아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생각은 하실 텐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야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야지만이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진실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또 아마 정치 보복이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조중동도 거기에 동조를 해줄 것이고. 이만큼 그 권력,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권력은 힘이 약해요. 근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해서 그냥 싸잡아 쳐버리면은 사실은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지점이 그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셔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다 정치인은 그렇다, 믿을 수 없더라. 그거는 이제 뭐 수도 없이 고민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메모리를 하고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요.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게 상책이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다들 오래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챙기고 유가족들 서로 나눠끓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네, 네. 그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뭐 서명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LS는 했나요? 이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영호 서명이냐, 씨한테 이렇게 했어요. 각각 좀 카메라를 대고 세월호 인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예스라고 하면 그럼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차라리 이 영상을 좀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분한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그 뭐 정부에 제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사람 많은 그것도 숫자가 그래도 중요한 450만도 꿈쩍 안 하는데. 그 세월호 인양 서명 용지가 있어요. 서명을 받아주시고 그 집시일반이니까 해외인 만큼 동조를 했다 해서 그 인터넷 서명도 가능한데 그거 좀 불편하시니까 서명 용지가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서명하고 주셔서 서명 용지를 드릴 테니까 이제 가셔서 하셔서 나중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또 다른 소명 용지가 뭐에 대해 관한 지금은 이제 진실규명과 세월호 인양. 인양. 예. 근데 과거에 제가 한국 나왔을 때 그 시청 앞에서 우리 사인 제가 그때 가서 했는데 그거랑은 뭐가 다른가요? 그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그건 이제 끝났는데 1000만 서명 운동, 왜냐하면 특별법 제정돼도 선체 인양이 안 되고 진실 규명도 그때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서명까지 받자 해서 지금은 이제 세월호 인양에 포인트를 둬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서명을. 지금 인터넷으로 받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서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내하실 분들. 그럼 홈페이지 주소를 416family.org예요. 416family.org.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한국말로 한국말로. 아, 그거는 영어고 안에 내용은 한국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제 또 휴스턴 가셨다가 시카고 가셨다 뉴욕 가셨다 이제 귀국하시는데 혹시 여기를 좀 보태주실 분 계시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 저희는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돈은 직접 관련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저희는 그런 건 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서 텔레그램에서 방 만들었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오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이게 예민한 주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아니,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셨어. 받지 않고 하시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계좌 있거든요. 거기서 후원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시죠. 예, 저희는 안 받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분 질문 없으시죠?